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선은 무엇이냐? 우리 두 가지의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서로 성질이 다른 아이들이죠. 자, 얘네들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 만나는 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선면이 닿는 땅, 지표면과 닿는 땅의 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전선에는 두 가지, 여기 앞에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두 가지를 더 배우게 되어서 총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선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얘네들이 존재한다. 얘네들이 정확하게 얘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온대성 저기압까지 더 확장시켜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랭전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서로 성질이 달라야 되겠죠. 자, 왼쪽 편은 찬 공기, 오른쪽 편은 따뜻한 공기. 자, 그런데 공기들이든 물이든 상관없이 유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애들은 온도가 낮은 쪽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온도가 높은 애들이 위쪽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자, 공기도 마찬가지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한랭전선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때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들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 전선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기 때문에 전선면이 굉장하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자, 따뜻한 공기가 원래 존재했었는데 찬 공기가 그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의 전선면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공기가 상승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발달한 구름, 정란운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란운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눈과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좁은 면적에서 일어나게 되죠. 정란운이 좁고 위쪽으로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의 면적대로 좁은 면적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고, 또 이 소나기가 내리는 부분이 전선으로부터 더 뒤쪽에서 내리게 된다.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내리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정의를 보게 되면 한랭전선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드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만들어진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이동 속도는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면은 파고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위로 급하게 상승하면서 전선면이 급하다.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이면서 정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 전선면의 뒤쪽에서 좁은 면적으로 이제 강수구역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난전선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한랭전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한랭전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기온의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일단 따뜻한 공기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 따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이 있는 편에서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따뜻했다가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기온이 따뜻할 때에는 기압이 낮아요.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승 기로가 약간 있어서, 자, 기압이 낮아요. 그런데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앉겠죠. 그럼 기압이 높아진다. 점점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진다. 기온과 기압이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람의 방향이에요. 풍향이라고 하는데, 자, 풍향을 여기에다가 써보면 남서풍에서 무엇으로 바뀔 거냐면 북서풍으로 바뀔 거예요. 북서풍으로 바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압의 중심인 온대성 저기압이랑 같이 결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가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난전선입니다. 자, 한랭전선은 이렇게 전선을 그리고 뾰족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한랭전선의 표시예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여기에서 배울 건데 둥글둥글하게 표시하는 게 온난전선의 표시죠. 자,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부채꼴의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이 저기압들을 우리는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온대성 저기압은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안쪽으로 불어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바뀌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랭전선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여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서풍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선이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 맨 처음에는 남서풍을 받다가 사람이 받다가 이제 이 전선, 한랭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북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서에서 북서로 풍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온난 전선 얘기합니다. 한랭 전선과는 반대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찬 공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찬 공기는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완만하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일단은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도 만들어지겠죠. 대신 완만하게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옆으로 널찍하고 위아래는 짧은 이제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비가 만들어지겠죠. 내리겠죠. 자, 비가 내릴 때 구름의 사이즈만큼 넓은 면적에서 비가 내릴 거고요. 자, 저군형 구름은 강한 소나기가 내린 반면에 충운형 구름은 이슬비가 내리게 돼요. 또 이제 전선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이제 난충운, 고충운, 권충운, 권운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나 권충운 부분에서는 여기에 구름 속에 있는 알갱이들이 이제 태양빛 혹은 이제 우리 달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태양 주변에 동그란 반지꼬리처럼 만드는 햇물이나 아니면 달 주변에 반지꼬리처럼 만드는 달무리를 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권충형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선면으로부터 전선면 앞쪽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 이제 우리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온난전선. 전선면은 굉장히 완만하고요. 속도는 한랭전선보다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온과 기압의 변화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온이 찬 공기였죠.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바뀌기 때문에 기온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따뜻해지니까 기압은 당연히 위쪽으로 공기가 위쪽으로 뜨면서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기온은 높아지고 기압은 낮아지고 또 하나 바람의 방향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었다가 자, 온난전선이 싹 지나가게 되면 원래는 남동풍을 받다가 남서풍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남동풍에서 남서풍 방향으로 이제 풍향이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들을 두 개를 합쳐버리면 우리 앞으로 공부할 온대성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아래쪽의 내용들, 우리 풍량에 대한 내용들이 아래쪽에서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한랭전선 구름이요.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소나기를 뿌린다. 그래서 소나기성. 또 하나 이제 전선의 뒤쪽면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비가 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전선들은 전선면 뒤쪽에서 무조건 이제 전선면 뒤쪽이 아니지. 자, 찬 공기 쪽에서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면 뒤쪽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기온은 하강하고 기압은 상승하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게 된다. 자, 온난전선은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길쭉하고 얇은 애. 그래서 비의 양들은 이제 강하지 않고 좀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 자, 이슬비가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전선면 앞쪽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전선면 앞쪽에 더 찬 공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 쪽에서 비가 온다. 자, 기압은요. 기온부터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하고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고요. 다른 전선들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랑 폐색전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체전선이요. 얘의 전선의 표시는 이렇게 온난전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같이 붙여가지고 그리는 모습이 이제 정체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전선을 형성하는 찬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고緯도 지역이 찬 공기니까 찬 기단과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 얘네들이 서로 만나면서 세력 다툼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체전선이라고 하죠. 자, 세력이 비슷해서 전선의 이동이 거의 없고요.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선을 우리는 정체전선이라 한다. 또 하나, 자, 이 전선의 길이가요, 동서방향으로 길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서방향으로 얘네들이 구름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 많은 비들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비는 어디서 내릴 거냐면 이 위쪽에서 내리게 될 거예요. 찬 공기 쪽에서. 자, 이 정체전선이 바로 누구냐면 장마입니다. 장마전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위쪽에 찬 공기, 오츠크의 기단의 찬 공기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공기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동서방향으로 길쭉하게 이제 구름을 형성하고 많은 비를 뿌리는 게 바로 정체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조건 찬 공기 쪽에서 비가 오게 된다. 자, 폐색전선 얘기를 해보면, 폐색전선은 무엇이냐면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만나요. 얘네 두 개가 만나면서 이제 거의 소멸되기 전의 단계가 폐색전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났다.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가 이제 교대로 나타나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는 한랭전선이 앞쪽에 있는 온난전선이랑 만나게 되면서 이 저기압 중심 부분부터 겹쳐지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다 겹쳐져서 나중에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폐색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폐색전선의 종류에는 한랭형이랑 그다음에 온난형이 있어요. 한랭형과 온난형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랭형은 뭐냐면 이제 한랭전선이 뒤에서 쫓아오죠. 그랬을 때 온난전선이 가지고 있는 찬 공기보다 한랭전선이 가지고 있는 찬 공기가 더 차면 그걸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랭전선이랑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죠. 자, 그리고 온난전선에는 따뜻한 공기가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앞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찬 공기는 한랭전선보다 덜 찬 공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에서는 앞쪽이 따뜻한 공기, 뒤쪽이 찬 공기예요. 그런데 한랭형에서는 뒤쪽이 더 찬 공기이기 때문에, 한랭전선 쪽이 더 찬 공기이기 때문에 한랭형이다라고 한다고요. 자, 요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붕 뜨게 되면서 두 개의 찬 공기들이 만나게 되는데 두 개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더 찬 공기가 덜 찬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파고들게 되면서 따뜻한 공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요때에 요런 정란운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온난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온난형 한랭전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온난전선 두 개가 만나는 현상을 폐색전선이라고 하는데, 온난형 같은 경우는 찬 공기, 한랭전선의 찬 공기가 덜 찬 공기예요. 여기 온난전선의 찬 공기보다 이 온난전선이 더 차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한랭전선이 덜 차다는 거죠. 기온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가운데가 따뜻하고요. 이런 현상. 자, 덜 차기 때문에 이 더 찬 공기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색깔을 바꿔서 이제 얘는 따뜻한 축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쪽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얘는 찬 공기 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비가 내릴 거예요. 자, 폐색전선에서는요, 둘 다 찬 공기예요. 서로 만나는 부분이 찬 공기이기 때문에 전선면 앞뒤로 모두 다 비가 내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랭전선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쪽에 온난전선을 쫓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전선이 땅에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겠죠. 찬 공기로.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폐색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멸 현상도 온대성 저기압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